특히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어저께 1차 시험을 마쳤습니다. 오늘 2017년 7월 31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한 8일 정도, 즉 8월 8일 날 1차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있고 좀 부족했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누구나 1차 합격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차 합격과 더불어서 여러분은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류 제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1차 합격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확실히 이번에 여러분들 그 1차 필답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육사 합격의 길에 있어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학년도 기준으로 아직 자소서 양식이 육사에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왔을 것입니다. 일부 부분 것은 전년도의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S오피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관학교 입시에 힘을 쓰고 있는 홍삼영 원장입니다. 육사 부분 것에 이제 제출 서류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기준입니다. 즉 금년도 기준입니다. 우편 접수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온라인 접수,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우편 접수에서 여러분들 다 내용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 또 조만간에 한 1차 합격 발표하자마자 또는 그 이전이라도 육사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올라올 것입니다만은,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번에 특징이 자기소개서 1 그리고 자기소개서 2, 이렇게 두 번의 자기소개서가 있다는 부분이고, 자기소개서 1은 우편으로 이제 접수시키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자기소개서 2는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제출하는 방식이죠. 육사는 항상 이 자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변화가 좀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받았고 또는 우편으로도 받았는데, 현장에서 그 부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아무래도 이제 대필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다른 많은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가서 직접 다시 작성하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었고요. 즉 이번에도 우편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고 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부분인데, 우편 접수는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기술하고, 온라인은 간단한 항목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고, 반대가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면접날 가서 또 작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 유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소서를 준비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소서 1은 우편으로 접수하는 부분이고, 자소서 2 부분입니다. 자소서 2 부분 것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 8일만 기다리면 1차 합격 발표가 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서류 준비, 특히 자소서 준비에 구체적인 항목이나 내용이 육사 홈페이지에 소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에 여러분들이 육사 입학처 홈페이지를 매일같이 주시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 것은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한 부분 거이고, 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이게 작년도 방식이었습니다. 금년도는 이거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 1, 2로 나눠져 가지고 우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완전히 요강해서 구별해 놓고 있음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것은 작년에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작성하라는 부분 것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기소개서 1 부분 것은 우편 접수의 봉투로 동봉하여 제출해야 된다. 양식에 모두 서명란이 있으니 빠짐없이 서명해라. 각 양식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부분 건데, 예전 양식은 핵심 내용 위주로 한 장 이내로 간단하게 이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및 성장 환경 중에서 학교 생활, 동아리, 학생의 경험, 봉사활동, 이제 이런 부분 거. 물론 요거 말고 또 추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
핵심 내용 위주 한 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작은 분량으로 기술해 가지고서 끝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접수받는 경우에 이렇게 예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부분 건데 이번에도 물론 온라인은 간단하게 하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은 자세하게 기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온라인 쪽이든 오프라인 쪽이든 이렇게 한 장 이내로 해가지고 모든 항목을 다 기술하기에는 너무 자소서의 분량 기준으로는 작은 분량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자, 육사자소서가 갖는 그 부분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독립평가 항목이냐 아니면 비평가 항목이냐. 독립평가로 해서 자소서 몇 점 이렇게 배점은 요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소서는 참고로만 하고 비평가 항목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독립된 평가 항목은 아니지만은 육사자소서의 평가 요소로서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는 부분 거랑 그 다음에 아까 2차 시험 현장에서 별도로 또 작성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평가 요소로서 독립된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은 육사 면접 중에 핵심적인 그 면접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종합평가, 그 다음에 또 설문지, 그 다음에 구술 면접, 집단 토론 면접, 학생부, 학교생활 면접도 있지만은 자기소개 면접이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면접의 핵심적인 요소가 자소서를 기준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니까 육사 자소서로서는 충분한 평가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그 자체를 얼마나 잘 썼느냐를 가지고 몇 점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썼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면접에서 면접 요소에서 자소서 면접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실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평가. 2차 시험 현장에서의 작성을 시키는 이유는 지나치게 대피를 했거나 아니면은 또 주변 사람의 도움만 가지고 작성했던 부분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또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직접 자신이 미리 이제 제출할 때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출 받은 걸로 해가지고서 현장 가서 더 이상 자소서 작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소서가 평가 항목으로 가는 건 면접 항목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소서가 곧 면접의 평가 항목이다. 다른 여러 가지와 더불어 가지고서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격 가치관이라든지 학교 생활, 지원 동기가 드러나 있는 요소 부분이고 이것은 분명히 면접에서 물어보고 그 내용은 바로 자소서에서 먼저 내용을 받는다는 것에 유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년 기준의 항목입니다. 금년도에도 물론 이 항목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 및 성장 환경 부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서 아까 봤듯이 어떤 부분입니까? 성장 환경에서 학교 생활 부분 거, 동아리 활동 부분 거, 학생의 경험 부분 거, 봉사활동 부분 거. 예전에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이 많은 내용을 간단 기술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소서 1, 2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어떤 세부 지침에 나올지는 홈페이지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에 주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으로서 자아 표현 부분이고 바로 이 자아 부문은 자기 자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자신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관이 어떻게 되느냐, 안보관, 좌우명은 무엇이고 자신의 가치관 등을 갖다가 기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성 면접의 가장 핵심적인 면접이 자소서의 항목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이제 예전에 제출받았던 그와 같은 항목과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될 항목이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작성하였다 해가지고 자신의 이와 같은 서명을 통해 가지고서 우편 접수든 아니면은 온라인 접수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았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또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 이제 나온 부분들 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사관학교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비전, 그 다음에 사관생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되었을 경우에 성공적인 생도 생활을 위한 이 4년 동안의 플랜, 이런 부분들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런 부분이 항목들이 출제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부분 것 중에서 일부는 충분히 포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작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비전을 기술하시오 하는 부분인데, 의외로 막연하게 지원했던 학생들을 좀 걸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생도 생활을 위한 자신의 계획, 즉 사관생도 커리큘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와 같이 이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웬만큼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장래의 목표에 대해서 직업군인을 통해서 어떠한 인간으로 이제 성장하겠느냐, 또 이제 그런 부분 것에 포부를 갖다가 이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전 항목에서 어떤 학생 중에서는 저희 꿈은 외교부의 무관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 이유는 육사를 졸업하고 그리고 장교로서 장군까지 진급한 후에, 그리고 외교부에 가서 무관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이 한국의 국방 외교 역량을 과시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은 국방 현실을 잘 몰라서 썼던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육사 출신들이 나와서 외무부에 한가하게 무관을 하기에는 아니한 부분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외무고시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와 같은 외교 업무를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개 무관으로 가는 경우는 한직인 경우이죠. 그래서 이제 육사 교관이나 평가관들이 보기에는 이 학생은 전체 이제 육사의 어떤 진급 과정이나 진로 부분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것은 S오피서의 이제 교관들, 저희 이제 자소서 첨삭 요원들과 좀 상의를 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관학교 입시의 자기소개서 반 부분인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자소서는 나중에 면접에서 상당 부분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S오피서 사관학교 자소서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 것에 첨삭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그와 같은 방식은 자소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육사의 커리큘럼이라든지 또는 임관 후에 같은 진로 부분 거, 그리고 직업군으로서의 자세, 역사관, 안보관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서 자신의 소개를 갖다가 작성해가는 두 가지의 타입으로 이렇게 자소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본질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수 자연계 학생들이 특히 그러는데 표현력이 부족한 부분가 있습니다. S오피서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같은 역량을 갖춰가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겠습니다. 자, 1차 합격에 일단 관문을 뚫어야 되겠죠? 1차 합격과 더불어서 바로 준비해야 되는 2차 전형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체력장, 면접이 있는데, 이와 같이 신검, 체력장, 면접과 더불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바로 신원조회서라든지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그와 같은 예비생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